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맹입니다. 월요일 주식 카테고리 세부 종목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인텔, 그리고 리비안, 이렇게 네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분석 전에 금요일 날 제가 영상을 결국에는 못 올리게 됐습니다. 예, 조금 오전부터 좀 움직이느라 사실상 이제 촬영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좀 힘들어서 영상을 못 올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자, 주식 카테고리, 오늘 영상에서 이제 네 종목, 이제 저번 월요일이랑 같이 네 종목 알아볼 건데, 지금 많이 이제 지금 장 시작했습니다. 예, 장 시작했는데, 주말 사이에 벌써 이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이제 지표가, 미국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또 호들갑 떨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 내년 상반기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왜 벌써 이러냐? 그러니까 좀 뭔가 우리 금융시장은 조금 선반영합니다. 예. 6개월 정도? 예. 뭐 빠르면 3개월, 늦으면 뭐 1년까지 이렇게 선반영. 그냥 거의 뭐 3개월에서 1년이면 뭐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워렌 버핏이 조금은 좀 템포가 좀 빨라요. 그러니까 뭔가 고점을 할 때는 고점보다 좀 빠르게, 고점보다 낮은 데서 이제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좀 저점을 찍을 때는 저점보다 좀 빠르게, 그렇게 약간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아니기를 바라고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는 거는 매 한 가지 거예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매주 방송을 하지만은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계속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주가가 뭔가 충분히 싸게 떨어졌을 때 더 떨어질 거를 걱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석한 대로 그 지점이 왔을 때는 일단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예, 저점을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은 좀 더 일이 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 환경을 우리가 놓고 우리가 개별 종목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지금 현재 지금 차트를 열어놨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그 차트는 깨지진 않았어요. 아직은. 예. 진짜 뭐 깨질 것 같으면은 이제 만원, 11,000원까지, 만원에서 11,000원까지 깨져야지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매물대, 여기를 이제 뚫고 내려가게. 만원 언더까지 떨어져야지 이게 완전히 이제 지금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는, 13,500원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더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면 12,000원과 13,500원 여기 두 군데를 나눠서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더 보수적으로 하시려면 12,000원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든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2,000원을 터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가 그냥 전체적인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매를 뭔가 이제 맞아야 되는,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개별 종목으로 매 맞는 게 아니라 전체 주식시장이 매를 맞는 순간이 지금 온 것이 아닌가. 빨리 맞고 그냥 빨리 바닥 찍고 뭔가 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늘어질 수는 있겠죠. 다시 뭔가 바닥을 찍고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뭐 장기 투자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 시간보다는 일단 더 싸게 많이 구매할 수 있다는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 또 내려가면 언제 올라오나 하고 이런 생각하시면 주식하기 힘듭니다. 피곤해요. 그러면 또 그럴 땐 또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게 또 오판이 돼 가지고 나중에 또 뭔가 큰 후회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잘 생각해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12,000원 요 선에서 지금 매수를 걸어 놨어요. 저는 매수 걸어 놨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미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드려놨고 나는 그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13,500원, 12,000원 얘기해놓고 나는 안 사면 안 되잖아. 그죠? 은행 이치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뭐 두들겨 맞아도 같이 두들겨 맞고 같이 돈 벌어도 같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 적어도 저는 뭐 다른 유튜버들은 모르겠어요. 예, 적어도 저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냥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좀 더 이제 진실적이고 혹여나 떨어져도 아무것도 없는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떠들어대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저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르면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진정성 면에서는 좀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12,000원대에 또 걸어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과거 영상에서도 몇 번 강조를 했지만 우리나라 이 자원도 없고 뭐 개뿔도 없는 우리나라 이 땅덩어리도 좁아 터지고 그런데도 수출로는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 고부가 가치 산업에 대한 그게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때까지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예,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산업군에서 뭔가 좀 앞서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무래도 이제 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어찌 보면 하청 기업 같은 거잖아. 하청, 그렇다고 뭐, TSMC처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는 그 분야에서 뭔가 앞서가는 정말 독보적인 그런, 제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고부가 가치를 내기는 쉽지 않다. 근데 이 바이오 산업은 참 자원도 없고, 뭐 개뿔도 없는 나라에서 참 고부가 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좀 몇 안 되는 산업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CDMO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고부가 가치는 아니에요. 약을 만들어야만 그게 고부가 가치지, 그냥 CD 위탁 생산 그 자체만은 고부가 가치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지하시고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로직스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니 뭐니 어쩌고저쩌고 또 오늘은 또 무슨 인도 또 CDMO 시장이 또 뭔가 우리나라의 어떤 CDMO 시장의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기사가 또 흘러나오고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묶인다면 물량은 넘쳐날 거예요. 오히려 할 데가 없어갖고 더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충분히 그게 뭐라 하죠? 흘러 넘치다 보니까 충분히 물량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까지 흘러 들어오기를 바라야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바이오 산업을 바라봐야 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고부가 가치 산업, 우리나라 같은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산업군, 나라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정말 그게 돈이 어마무지하게 들어가거든요.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뭐라 하지 항암 신약이라는 게 이번에 뭐 유한양행 해가지고 기술 뭐 이전해갖고 뭐 이렇게 존슨앤존슨에서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결국에는 허가를 받았죠. 받긴 받았는데 이것만 봐도 참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 역량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순수하게 따지자면 또 후보 물질 발견부터 임상 뭐 진행 1상 2상 다 해서 승인까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잠깐 유한양행이 후보 물질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임상 조금 진행하고 그걸 또 존슨앤존슨에 또 기술 이전해서 마무리를 이제 존슨앤존슨에서 다 이제 마무리를 한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좀 바이오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뒤처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좀 지원이 없는 한은 그냥 바이오 회사 자기들 자체의 능력만으로 뭔가 해야 되는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해야 되는 산업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뭔가 이렇게 글로벌적인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거의 없는 이유가 또 그런 이유예요. 달리 말하면 참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참 대단한 회사인 겁니다. 정부의 지원 개뿔도 없이 저렇게 하는 것 자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어찌 보면 정부보다 더 대단한 삼성이 뒤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금수저 같은 거지. 그런데 셀트리온은 진짜 흙수저인데 저렇게 되는 게 보면 정말 대단하다. 자, 우리 세 번째가 이제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죠. 예. 뭐, CDMO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바이오 시밀러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바이오 시밀러 3사, CDMO 대표 3사가 되지 않겠나. 이미 되지 않았나. 하지만, 아직 장부의 매출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찍히다 보니까, 좀 수급이 안 좋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우리나라 기간쟁이들, 멍청한 기간쟁이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련이, 주가가 어떤 시련이 있을 때, 매도할 시점이 아닌데 매도를 하거나 이런 거 나중에 있잖아요. 주가 바닥치고 이럴 때, 그때 우리가 많이 모아놔야지 그 기관들한테 뺏기면 안 됩니다. 이것들을 분명히 좀 참고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자, 다음 단계 뭐게 췌장암이겠죠. 췌장암이 이제 어느 정도 결과치를 좀 좋은 결과치만 나와줘도 저는 FDA 승인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희귀 약이기도 하고 또 지금 뭔가 기존에 그 췌장암을 치료하는 항암 신약이 마땅치 않은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막 엄청난 효과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엄청난 괄목할 만한 그런 효과가 없어도 웬만하면 저는 승인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존의 항암 신약이 일단은 대체제가 몇 개가 선택지가 몇 개가 있고 그들의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지금 보장된 상황에서는 그 다음 후발 어떤 항암 신약은 좀 뭔가 더 괜찮은 그런 효과를 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좀 승인까지 이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론 개발하기도 물론 힘들죠. 개발하기 힘드니까 지금 항암 신약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그런 글로벌 제약사들도 요 췌장암 항암 신약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게 그런 걸 반증하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뭔가 이게 뭔가 무주공사,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무혈입성할 수 있는 게 췌장암 신약이 아닐까.
그리고 이것은 바이오 시밀러하고 달라요. 이것은 진짜 만약에 허가를 받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그 최초의 어떤 그런 걸로서 어떤 특허 우리가 보장 기간이 또 있고 그 기간에는 또 어마어마한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또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0.25예요. 0.25인데 나 0.5를 했다. 빅컷을 만약에 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미국 경기가 위태롭다. 위기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와, 금리 0.5나 차주니까, 와, 우리 이제 금리 부담이 드니까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지금 장사가 안 돼.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시장 상황상 장사가 금방 올라오고, 매출이 올라올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금리를 낮춰준다고 해가지고 돈을 빌려다가 재투자를 하고 판을 더 키울 것인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기라는 것 자체가 수반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금리가 싼 자금을 끌어다 와도 뭐 금리가 싸다 해가지고 금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금리가 싸다고 해가지고 종전보다 뭐 드라마틱하게 뭐 5.5% 하는 금리가 무슨 뭐 갑자기 2.5% 해주고 이거 아니잖아요. 0.5% 해주는 거예요. 그 0.5%의 이자를 덜 낸다고 막 갑자기 무슨 뭐 경기가 안 좋다는데 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겠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금리 낮춘다 해가지고요. 생산적인 일에 투자가 금이 안 들어갑니다. 전부 다 그냥 아파트나 이런 거 쓸데없는 거에 장판 깔지 답답하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R&D에 투자를 해야 되고 고부가 가치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낮춰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어쨌든 그렇게 금리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너무 좋아서 날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금리 인하보다는 좀 더 경기 침체, 실물 경기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어차피 지금 당장은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인 투자 접근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그 기조를 이어가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뭐 지금 당장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종목으로 어떤 이슈, 웬만한 이슈 가지고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최저항 신약 그 정도 재료면은 충분히 이런 어떤 뭐라 해야지 거시경제 파고에서 어느 정도는 방어를 넘어서서 유지 이상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장암 신약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방어적인 투자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루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우리가 혼자 떠들어댄다고 이 전 세계 금융시장이 확 바뀌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뭔가 장밋빛 어떤 전망을 끌어낼 수 있는 요소보다는 매를 두들겨 맞아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우리는 좀 거기에다가 무게를 더 두고 조금 방어적인 좀 투자를 계속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일단 오늘은 12,000원에 지금 또 뭐 양전됐다가 다시 음전됐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데 상관하지 않고 일단은 12,000원 요 선에서 일단은 걸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해놨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고, 각자, 개인, 그런 좀 환경에 맞게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 자,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전체적으로 조금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미국발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기운들이 다시 옮겨 붙으면서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솔직히 다른 종목들은요, 물론 뭐 LGN 솔루션이라든지 SK 뭐 온이라든지 이렇게 그래도 대기업이 뒤에서 모기업이 딱 버티고 있는 이제 대기업들은 그래도 뭐 웬만한 역경은 다 이겨낼 겁니다. 어차피 전기차 시대는 올 거니까. 그런데 좀 기타 다른 이제 막 스타트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재수 좋게 어쨌든 이번에 그 큰 전기차 배터리 대세 흐름에 이득을 봤던 그런 기업들. 근데 그래 봤자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 유중밖에 더 있겠어요. 왜냐면 배터리를 팔아서 돈 버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그 배터리 시장이 우리 국내만 해도 치열한데 중국 배터리 기업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남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투자까지 한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버티고 힘들어도, 뭐 버티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 SDI나 뭐 LGN 솔루션이나 뭐 SK온이나 이런 데서는 이 와중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이어가고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에 대한 속도를 늦추지는 않고 있거든요. 뭐 더 빨리 하냐, 더 빨리 하냐, 뭐 이 차이겠지만 늦추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다른 기업들은 좀 정체돼 있다. 기술 개발에 좀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냥 회사에 그냥 그것만 유지하려고 해도 지금 벅차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르지 않을까. 요게 좀 더 기간이 길어지고 하면은 자빠질 기업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섣불리 제가, 예단한 것보다는 지금 일단 우리 삼성 SDI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할 일은 차트를 봐가면서 싸게 계속 매수해 나가는 방법.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뭐 단기간에 빨리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환경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저가 매수할 포인트들을 찾아 나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뭐 블랙 먼데이다 뭐다 했을 때 제가 25만 5천 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좀 분할 매수 할 수 있는 포인트라 하면은 32만 2천 원 정도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32만 2천 원 혹은 30만 원 초반 요 정도의 뭐 조금씩 분할 매수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삼성 SDI 내에서는 이 배터리 시장의 가장 큰 전환점은 전고체 배터리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 배터리는 좀 말이 많잖아요. 뭐 화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 물론 전고체 배터리도 문제는 있어요. 바로 이제 고비용이죠. 비용 비싸다는 게 굉장히 단점이죠. 하지만 늘 그래 왔듯이 원래 처음에 뭔가 나오면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비싸죠.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비싸기 때문에 하지만 점차 그것이 좀 보급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보급화를 이뤄낼 것이다. 우리가 모든 좀 혁신 분야에 있어서 그래 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존에 지금 있던 배터리 어떤 전해질이 액체인 요 배터리는 좀 이제 좀 과거의 유산으로 갈 거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주가는 늘 선반영하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 말고 가까운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주가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서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좀 이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32만 2천 원의 분할 매수 분할 매수입니다. 예, 여러분들 여전히 그 보수적인 투자 그 스탠스는 유지하셔야 돼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요 금액을 참고하셔갖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 SDI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텔입니다. 자, 인텔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그래도 좀 뭔가 추가적인 좀 하락까지는 안 가고 어쨌든 최근에 그 고용 지표가 부진하면서 더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또 잠깐 그 이제 바운드리 사업을 뭐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맞다 했다 해서 잠시 튀었다가 다시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조조정부터 해가지고 정리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인텔 그냥 원래 일이 하던 그 저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텔을 야 이제 진짜 함부로 간 거 아니냐 이제 AMD나 뭐 삼성전자나 뭐 엔비디아나 뭐 다 이제 짓밟혀서 애플에 짓밟혀서 이게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거 아니냐 옛 영광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명확하게 사실을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네들이 지금 CPU 시장에서의 절대 강자였거든요. CPU 시장마저 지금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여전히 CPU 시장에서는 여전히 인텔이 강자예요. 그러니까 전보다 그런 게 좀 떨어졌다는 것이 여전히 CPU 시장에서는 강자다. 그리고 얘네들이 누려왔던 쌓아왔던 그런 노하우들 설계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아마 사업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얘네들이 진짜 개뿔도 없으면요 지금은 뭔 짓거리해도 안 돼요. 원래는 만약에 이게 얘네들가 인텔이 아니라 AMD였으면 벌써 망했어요. 근데 인텔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인텔을 손놓을 상황은 아직까지는 저는 아니다. 그냥 지금 워낙 이제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고 인텔은 지금 계속해서 자구책을 찾아 나가고 있다. 여전히 현금은 많아요. 현금도 많고 하기 때문에 물론 기존에 뭐 여러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뭔가 수익을 못 올리다 보니까 그 사업 분야에서는 적자가 났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너무 안 좋게 볼 상황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이용만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조금 저렴하게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은 좀 추후에 당장은 아니에요. 절대 쉽게 뭐 특히 뭐 1년 내에 뭔가 드라마틱하게 뭔가 바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소 한 3년 이상을 바라보시면서 좀 인텔을 좀 저가 매수에 해서 좀 묵혀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런 거시경제 고용지표 안 좋으면서 뭔가 주가가 다시 19달러 언더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6달러에서 17달러를 다시 한번 쳐다봐도 되지 않겠나. 이때 진입을 한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인텔 주주들은 미치고 반장하고 볼짝 뛸 일이지만 어쨌든 좀 저가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인텔을 안 좋게 보지 마시라. 넷플릭스도 그랬어요. 넷플릭스도 700달러 처음에 700달러 때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100달러 중반대까지 떨어져 완전 막 폭락했거든요. 넷플릭스 완전 뭐 망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못 돼요. 다시
거의 정고점 가까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5, 600달러 때까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지막에 본 걸로는 한 5, 600달러 때까지 다시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3, 400달러까지 재미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넷플릭스는 좀 시기가 지금보다는 괜찮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넷플릭스 때랑은 다르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 강자라는, 예, 넷플릭스도 OTT 강자이듯이 인텔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내던져져야 될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그냥 진짜 완전히 뭐 뒷방 노인네 취급 당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여기서 뭘 해낼지, 지금 뭐 루나 레이크 이제 막 나와가지고 지금 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또 시장의 어떤 결과, 그런 거 평가, 이런 것들 추이들을 보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16달러에서 17달러를 일단은 또 추가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고 좀 보시면 되지 않나. 지금 일단은 주가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떨어질 때 사는 거니까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지금도 뭐 살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기다려서 16달러, 17달러 대를 한번 기다려 봤다가 분할 매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 차트인데요. 자, 리비안이 복스바겐이 이제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던 이제 복스바겐이 물론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뭐 리비안과의 그런 투자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큰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뭔가 악질 같잖아요. 복스바겐이 뭔가 지금 뭐 좀 하향의 길로 좀 들어서는 듯한 그런 기사. 그런데 또 오늘 또 독일 정부에서 전기세 이제 세금 감면을 다시 부활시키는 이런 조치를 또 취했습니다. 이것이 뭐 당장 복스바겐에 뭐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스바겐이 뭐 워낙 이제 뭐 밑에 이제 난다 긴다는 자동차 브랜드도 많고 다만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의 뭔가 뒤처진, 그리고 중국에서의 어떤 저가 공세 이런 거에 밀려 가지고 지금 여러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좋지 않다. 그게 급기야 자국 내에 있는 공장을 한 개, 두 개를 매각을 폐쇄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그걸 검토하는 지경까지 왔다. 하지만 분명히 그 뭔가 이유를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 방안을 찾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폭스바겐은 뭘 해야지? 그냥 폭스바겐이 곧 독일이다 할 정도로 어마무지하게 큰 기업이에요. 큰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아무리 크더라도 뭔가 그 기술 개발이나 뭔가 이 시대에 뒤떨어진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뒤처지게 돼 있죠. 너 옛날에 뭐 모토로라, 노키아, 또 일본의 뭐 여러 가지 뭐 도시바라든지 뭐 미쯔비시 뭐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한때 굉장히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그냥 다 그런 것처럼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아무리 날고 기던 기업들도 뭐 그래 되는데, 이거는 워낙 큰 기업, 대마불사처럼 그냥 워낙 큰 기업은 도저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면 그 나라가 죽는 거거든요. 다시 예를 들면 도요타가,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에 망했잖아요. 원래 망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에서 엄청난 철퇴를 두들겨 맞고 원래 회사가 망했는데 누가? 일본 정부에서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도요타 회사 자기들 자력만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살려주고 그냥 단순하게 금전적으로만 지원해 준 게 아니라 또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또 미국과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살려놨다. 하지만 토요타가 다시 옛 영광을 아직 찾지는 못하고 있죠. 원래 옛날에는 토요타가 1위였어. 세계 1위였는데 그 영광을 아직 찾지는 못하고 있다. 그 사이에 그렇게 탁 이렇게 출렁거리는 사이에 우리나라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또 쟁쟁한 또 일본의 또 전기차 기업들부터 해서 완전히 막 치고 올라오고 기술 개발에 아직은 일본은 전기차 시대를 못 열고 있고 하이브리드까지만 하고 있고 바로 거기서 아마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려고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본도 기초과학 기술이 워낙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만만히 볼 상대는 절대 아닙니다.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갑자기 오히려 내연기관이 지속됐다면은 일본이 조금 따라가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기차 시대가 어쨌든 또 다른 일본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게 전기차가 새로운 기회가 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SDI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어떤 전기차들의 문제점 뭐 베타 테스트 같은 거지.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전기차의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걸 해결을 안 하면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모든 이제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그런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중대한 어떤 결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근데 중국이 워낙 이제 저가 공세다 보니까 모든 이제 그 소비 국가 뭔가 중국 입장에서도 내수로만 언제까지 내수로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대한 소비 국가인 뭐 유럽의 선진국들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뭐 때문에? 저가 공세 때문에. 그리고 저가 공세와 더불어서 좀 저품질의 어떤 그런 것들. 최근에 우리나라 벤츠 배터리 화재 사고도 중국에 별로 중국 배터리 자체도 문제 좀 그렇게 믿음이 안 가지만 이름도 조금 인지도도 좀 떨어지는 회사의 배터리를 써가지고 더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는 중국이 저가 공세긴 한데 그게 또 준할 만큼의 품질 수준이고 배터리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분명히 기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비안이 어쨌든 지금 프리미엄 전기차로서 굉장히 그 소비자들의 진짜 충성도가 높은 어떤 좋은 후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위를 했죠. 그런 연속해서 1위 했어요. 그래서 리비안이 아직은 생산량이 딸리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우리가 손에 잡히듯이 우리나라에도 아직 안 들어오잖아요. 이제 뭐 시범 차량, 뭐 테스트 차량, 뭐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 수 없어. 왜? 미국 국민들도 아직 차를 못 받아가지고 구매보다 생산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지만 2000 25년, 26년에는 공장이 조금 이제 획기적으로 좀 바꿨죠, 자기들이. 근데 다만 조지아 공장은 이번에 이제 공사를 중단했잖아요. 예, 취소한 건 아니고 중단을 한 게 저는 조금 그렇긴 한데 워낙 지금 거시경제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선택이 옳다, 맞다고 판단했어요. 시장은. 오히려 그걸 고집피워서 만약에 조지아 공장을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무리하게 거기 투자를 더 들어갔다면은 이 불경기, 이 뭔가 경기 위축인 이 시점에 좀 버틸 좀 현금 흐름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근데 이번에 뭐 폭스바겐의 투자 그런 걸 받았고 그런 협상 안에서 좀 조지아 공장도 조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좀 그런 좀 여력을 좀 만들어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생산량도 아무리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수요가 부진해서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중에 이 경기 침체는 언젠가 끝나거든요. 이게 경기 침체라는 것이 절대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있을 수요 폭발 이런 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좀 생산량을 좀 높일 수 있는 공장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더디더라도 속도가 좀 더디더라도 좀 조제 공장도 계속해서 좀 케어하면서 좀 진행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뭐 기회일 수 있어요. 어쨌든 요 지금 리비아는 요 지금 요 갭이죠. 요 갭이 뭐랬습니까? 복스바겐이 투자한다 해서 뛰었던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깨지냐 안 깨지냐 요게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저도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좀 조금 막 훅 떨어지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살 건데 지금 요 시점에 살까 말까 지금 저도 조금 간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갭의 어떤 상단이 됐든 하단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기서 상단에서도 사도 된다는 얘기겠죠. 어디서든 사는 게 어차피 우리가 종국에 가야 되는 어떤 주가를 생각한다면 의미가 없어. 어디 사든. 하지만 좀 더 많이 사고 싶어. 달러가 내가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다 보니까 좀 싸게 살려고 계속 눈치를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갭,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좀 매수를 타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당장 경기 침체가 있다 하는데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추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추가 조정이 있으면 그때 또 사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요 갭, 요 갭 사이로 들어간다,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면은 충분히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요즘이에요. 금리 인하만 하면은 뭐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금리 인하 자체가 이제는 악재가 될 줄은 또 몰랐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알고 있었죠.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수적인 투자, 방어적인 투자를 계속 권유를 해왔고, 지금도 당분간은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가시적일 때는 아마 오히려 주가가 안정을 찾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눈앞에 일어났을 때는 주가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반영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경기 침체가 길어질 거냐, 얼마나 길어질 거냐, 좀 생각보다 짧을 거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가 이제 다시 재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찾아 나가겠죠. 지금 충분히 종가가 13.2달러 선에서 지금 마감을 했는데 요 말 언더면은 충분히 12달러 대면은 충분히 매수해도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집중 매수가 아니라. 그래서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좀 고려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한 분석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